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대성TV 신진영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요즘 나는 에이즈 감염인이다 라는 영상들도 있고 방송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것이 방영되면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이즈가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에이즈는 HIV에 감염되어 걸리게 되는 질병이에요. HIV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면역 기능이 손상되죠. 7년에서 10년 정도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면역력이 깨지는데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생겨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몸의 병균이 창궐하게 돼서 각종 합병증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죠. 뚜렷한 치료제가 아직 없고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HIV 관련 사망자가 120만 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HIV 바이러스는 정액, 질, 분비액,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99% 이상이 성행위로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잘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병관리본부의 16년 에이즈 통계를 보면 내국인 1062명 중 남자가 94%이고 여자가 6%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관계로 감염이 된다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해야 할 텐데 남성만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이러스가 여성만 피해 다니는 걸까요? 바로 에이즈는 주로 항문 선교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를 통해 감염된다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2018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도대체 어떻게 걸리는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연구는 국내 전체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10% 정도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요.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님이 이 연구를 담당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김준명 참고인은 대한감염학회 회장도 하셨고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회장, 대한에이즈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올 8월까지 연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는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에이즈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되는 원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감염되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염되어지는 모든 경로에 있어서 65%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절반인 한 35% 정도가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감염 경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인 것입니다. 이 연구는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 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국내 HIV 감염 경로라는 제목으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HIV가 어떻게 감염이 됐냐라는 건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 60%였는데 18에서 29세는 72.5%, 18에서 19세의 10대에서는 무려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건요, 이성과도 동성과도 성관계를 했다는 말이죠. 이 연구는 한마디로 에이즈는 동성애자에 의해 주로 감염된다는 것이고 동성애자가 줄면 에이즈 환자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 선교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문은 얇아서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한 번의 성관계만으로도 그 상처를 통해서
각종 병균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걸린 것도 모르고 7년에서 10년 정도의 잠복기 동안 여러 사람과 성적 접촉을 갖는다면요.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후 그렇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100%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에이즈에 한 번 걸리면 들어가게 되는 약값, 치료비, 병원비, 간병비, 수술비까지 사망 전의 모든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에이즈 환자가 세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6년 기준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13,584명이고 최근 신규 감염인은 한 해 1,000명이 넘고 있어요. 이 치료비는 해마다 늘어서 16년 기준 1,000억 원이 투입되었고 현재는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숫자에 이른 거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모든 비용을 평생 죽을 때까지 100% 지불해 준 병이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의 성적 취향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인권 침해다, 혐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에 가보면요. 부스를 설치하는데 에이즈 부스가 퀴어 축제마다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퀴어 축제에 참석한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에 대해서 알리고 검사를 권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고위험군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관계로 감염되는 이 에이즈가 결혼도 안 한 청소년들에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이 그래프는 질병관리본부 자료로 10대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률의 증가를 나타낸 겁니다. 아니, 독감만 걸려도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질병을 알리지 말아야 할까요? 학교 보건교과서에 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들의 학문 선교는 위험한 성행입니다. 에이즈는 주로 동성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되고 있어요. 이것은 의학적 사실이지 혐오나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관성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게 널리 알려서 에이즈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과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